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교육 이슈 뭔지 아세요? 바로 10대 SNS 규제입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했어요. 그 결정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는데요. 이후 유럽 여러 나라가 연령 제한 도입을 쑥쑥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SNS 제한을 논의 중이고요. 스페인도 16세 미만 접근 금지를 예고한 바 있죠. 현재까지 10개국 이상이 청소년 SNS 연령 제한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번 달부터 우리나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수업 시간만 막는다고 될 일이냐 이런 주장과 아예 SNS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무조건 막는다고 해결되느냐 하는 반론까지 지금 한창인데요. 저는 이 논쟁의 중심에서 이것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화제의 책,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 작가의 불안 세대입니다. 2년 전 불안 세대를 읽고요.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불안 세대는 출간과 동시에 전 세계 부모를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인 석학 조나선 하이트 뉴욕대 교수가요.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 그래프 때문입니다. 시기별 10대의 우울증 비율이었죠. 2010년까지 완만한 그래프가 2010년 이후에 갑자기 요동을 치더니 그 이후에 빠르게 높아졌어요. 비단 우울증뿐만 아니라요. 미국 응급실에 찾아온 10대의 자해 환자 수, 정신질환의 비율도 모두 이 시기에 똑같이 급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비단 미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이트는 2010년 전후를 기점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분석합니다. 10대 우울증 2.5배 증가, 여자 청소년 자살률 167% 증가, 불안, 자해, 자살 충동 지표의 급상승, 그리고 그는 하나의 원인을 지목합니다. 아동기 대재편. 마땅히 뛰어놀아야 할 놀이 기반의 아동기가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대체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스마트폰 사용과 이 우울증 지수가 맞물린다는 거죠. 예전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골목으로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몸을 쓰면서 놀았고요. 친구들과 다투고 화해하면서 관계를 배웠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용기를 배우고 사회성을 터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학교 후에 아이들은 침대 위에서 스크롤을 내리고 있죠. 친구들과의 관계는 메시지 창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존재하는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SNS상의 대상이 좋아했다가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불안해하기도 하죠. 실수는 지워지지 않고 디지털상에서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습니다. 하이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은 단 한 번뿐인데 메타가 그 시절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특히 하이트는 가장 경계해야 할 앱으로 4가지를 꼽는데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같은 SNS 앱,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 로블록스 같은 게임, 그리고 레플리카 같은 AI 챗봇이라고 단언하죠. 불안 세대는 스마트폰과 SNS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가지로 핵심 해악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여러분도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사회적 관계 박탈. 온라인 연결은 늘었지만요. 아이들의 오프라인 친밀감은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사회적 관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수면 박탈. 침대 위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수면 리듬이 깨지고요.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세 번째, 주의력 붕괴. 쇼츠랑 릴스 시청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자극이나 빠른 보상 구조에 익숙해진 우리 아이들의 뇌는요, 깊은 집중에서 멀어지게 됐죠. 네 번째, 중독 구조입니다. 알고리즘은 마치 덫처럼요, 아이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붙잡도록 만들고 말았죠. 특히 소셜미디어는 비교와 경쟁을 일상화했어요. 좋아요 숫자가 자존감이 되었고요. 팔로워 수가 같이 기준이 되었죠.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좋아요와 팔로워가 SNS상의 위협처럼 다가갔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외로움은 증가하고요. 자기 효능감은 이전보다 떨어졌어요. 조너선 하이트의 진단에 많은 부모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질문도 남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10대를 위한 불안 세대는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책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직접 말을 거는데요. 제목에서 읽혀지듯이요, 불안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이 책은 스마트폰 쓰지 마! 이런 일방적인 훈계나 단순한 위험만 경고하지는 않습니다. 아이 스스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묻게 만들죠. 책의 부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속 세상 대신에 진짜 우정과 자유를 선택한 아이들이라고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구성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래픽, 노블과 설명이 함께 들어가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1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테크 마법사라는 핵심 인물이 이 책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스마트폰을 만든 기업들, SNS 플랫폼, 게임 회사들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앱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력, 우리 아이들의 주의력을 판다고요. 무료 앱은 공짜가 아니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해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곤 합니다. 계속 머물게 만들기 위해서죠.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비난하지 않고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점. 이 점 말입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우리는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또 하나의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저항아입니다. 저항아는요, 부모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아니에요. 알고리즘에 저항하는 아이죠. 스크롤을 멈출 수 있는 용기, 계정을 늦게 만들 수 있는 선택, 알림을 끄는 결단. 이 친구들이 바로 저항아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 있는 저항이라고 이 책은 거듭 강조합니다. 책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삶을 살 건데? 마법사의 삶? 아니면 저항아의 삶? 그리고 저항아들의 예시들이 이 책에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대를 위한 불안 세대가 유익한 이유는요. 실천 가이드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가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이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유익하게 봤습니다. 먼저 부모를 위한 4가지 실천 방법, 책에 언급된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늦게 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 아이들에게 언제 주셨어요? 이 책의 저자인 하이트는 이렇게 권합니다. 스마트폰은 가급적 고등학교 이후로 미루라고 말이죠. SNS는 더 늦게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현실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혼자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어요. 또래 부모와 함께 연대하고 약속하라고 말합니다. 한 집만 늦추면요. 아이가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정이 함께 기준을 세워서 대응한다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침실에서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치워라. 아이들에게 수면 시간의 부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밤 11시 이후에는 반드시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됩니다. 충전은 거실에서 지키라고 추천합니다. 충전도 거실에서 해야지 스마트폰과 멀어질 수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강력한데요. 수면이 회복되면 정서가 안정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SNS 계정은 단계적으로 하라. 처음부터 모든 플랫폼을 허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알고리즘의 구조를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고요. 좋아요 숫자가 자존감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대화로 풀어줄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현실 세계의 재미를 회복시켜라. 이 책은 저항아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화면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말이죠. 대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모험, 친구들과의 직접 만남, 독서를 추천하는데요. 화면을 줄이라는 말보다 현실을 늘리라는 말이 더 필요하고 정확하겠네요. 제가 주변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은 아이들을 볼 때도 바로 이 점이 강력한 효과가 있었었는데요. 오프라인상에서 반드시 활동하는 게 재밌는 활동이 있어야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위한 4가지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 시간 계산기. 하루 사용 시간을 감이 아니라요. 숫자로 아이들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첫걸음인데요.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임, 디지털 웰빙에서 앱별 사용 시간을 캡처해 보세요.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용 시간이 굉장히 들어서 아이들이 놀랄 겁니다. 하루 30분은 일주일로 계산하면 3시간 30분, 한 달이면 15시간이나 되잖아요. 부모와 함께 줄인 시간으로 뭘 할지 이 대체 계획도 함께 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알림 끄기 실험. 알림은 내가 원해서 보는 게 아니라요. 끌려가게 만드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일단 SNS, 유튜브, 게임의 푸시 알림을 전부 끄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만 실험을 하면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지만 3일만 지나도요. 생각보다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라는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대신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체크 타임을 만들어 보세요. 알림이 없으니까 무의식적으로 폰을 집어드는 이런 횟수가 줄어들고 집중이 쉬워질 겁니다. 세 번째, 침대에서만큼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기. 침대에서 폰을 보면요, 뇌가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는 것을 못 느낍니다. 잠들기 60분 전부터는요, 폰을 거실 충전기에 두는 이런 규칙을 모두, 가족 모두 함께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허전하니까 잘 지켜지기 어렵잖아요. 이때는 잠들기 전 10분 스트레칭이나 호흡이나 일기로 한번 채워보세요. 수면이 30분만 늘어도 다음날 짜증이나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네 번째, 현실 모험 리스트 만들기. 스마트폰을 줄이려면요, 하지마가 아니라 대신 뭐 하지?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해요.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현실 활동 10개를 아이들한테 만들도록 리스트를 한번 권해보세요. 그 중에 지금 당장 가능한 거 한번 3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산책이나 농구, 보드게임, 요리 이런 부분이 있겠죠? 친구와 함께라면 성공 확률이 더 커집니다. 일주일에 2번만 현실 약속이 생겨도요, 폰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2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적인 금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아이들과 계속 이렇게 토론하죠. 왜 늦춰야 하는지, 왜 SNS가 무서운지, 왜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지, 왜 위험한지, 이 부분 말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 대화를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아이를 설득하는 책이 아니라요, 아이와 대화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10대를 위한 불안 세대에 나온 다양한 방법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요, 우리 같이 연대하는 커뮤니티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킨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좋은 방법은 소개해드리고요, 찾아뵙도록 할게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상황에서 저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입니다. AI 기반 알고리즘이 극단적인 콘텐츠로 아이들을 중독시키는데 더 능숙해졌으니까요. 여전히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SNS에 노출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호주처럼 법을 제정하는 방법 있을 겁니다. 법은 안전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하고 연령 인증을 강화하는 거 물론 필요하지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가정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 우리 인식하고 있습니다. 불안 세대가 경고의 책이었다면 10대를 위한 불안 세대는 실천의 책입니다. 이 책은 아이를 겁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존중하죠. 비난하지 않고요, 저항아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스마트폰을 뺏는 책이 아니라 아이의 시간을 지켜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스마트폰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SNS도 없어지지 않고요. 하지만 어린 시절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이의 손에 무엇을 먼저 쥐어줄 것인가? 스마트폰인가? 아니면 단단한 자존감인가?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읽고 함께 토론해야 될 책, 10대를 위한 불안 세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